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요즘 SCHD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몇 년째 주가가 제자리인데 이제 끝난 게 아닐까? 이전처럼 배당이 쑥쑥 오르던 시절은 지나간 건가? 매도하기에는 괜히 다시 오를 것 같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자니 다른 종목들 오르는 거 보면 포모가 심하게 오죠. 오늘은 SCHD가 왜 둔해졌는지, 예전처럼 배당이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은 몇 퍼센트쯤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드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슈드의 가격은 20달러 후반대, 약 26.7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대로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11% 안팎, 꽤 훌륭한 성적이죠. 다만 그래프를 최근 몇 년 구간만 보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여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요? 첫째, 지금 시장은 AI, 빅테크, 고성장주를 좋아합니다. 반면 슈드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성장주가 주인공인 장세에선 점잖은 배당주 ETF가 덜 튀고 조용해 보이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지금 슈드는 마치 오랫동안 단골이 많던 동네 빵집 같습니다. 여전히 맛은 좋고 매일 꾸준히 매출도 나오지만 요즘은 AI 빅테크 같은 새로운 맛집들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고 문 닫을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탄탄한 단골층이 있고 꾸준히 현금이 도는 구조거든요. 다만 지금은 트렌드가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시기일 뿐인 겁니다. 둘째, 3%대 배당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슈드의 최근 공식 수익률은 약 3.95%이고 지난 1년간 배당 수익률은 약 3.8% 수준입니다. 예전 제로금리 시절엔 배당 3%만 나와도 이 정도면 괜찮네 했지만 지금은 현금이나 채권에서도 4% 가까이 나오니까 배당 ETF의 매력이 예전만큼 크진 않은 거죠. 꼭 성장주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주식을 사서 3.8%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안전하게 4% 주는 상품이 낫지. 이렇게 시장의 시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배당 ETF의 인기가 줄고 가격이 눌리면서 수익률도 잠시 약해집니다. 셋째, 성장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슈드가 담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선 회사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더 급격히 성장하진 않지만 꾸준히 돈을 벌고 그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 폭발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이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섹터가 잠시 부진한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은 늘 돌고 도는 법이고 슈드는 매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즉 약해진 섹터나 기업은 빠지고 새롭게 강해진 기업들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용할 수는 있어도 전체 ETF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슈드는 빠르게 달리는 펀드가 아니라 오래가는 구조를 가진 펀드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슈드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저금리, 기업 실적 성장, 그리고 여유 자금이 많았던 우량 대형주들 덕분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지 매년 똑같이 10%씩 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해는 크게 올랐고 어떤 해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기준이 낮아 조금만 늘려도 성장률이 높게 보였고 저금리와 호황장이 겹치면서 수치가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슈드에 담긴 기업들은 이미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배당은 꾸준히 주지만 이익이 예전처럼 빠르게 늘어나진 않죠. 게다가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배당주가 받던 프리미엄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8에서 10% 성장률은 보너스에 가까웠고 앞으로는 연 6% 정도 배당 성장에 3% 중후반대 배당률이면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슈드는 예전처럼 빠르게 오르는 펀드가 아니라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안정형 ETF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실망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배당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3.8% 수준이고 앞으로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6% 정도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7에서 8% 정도의 총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시 과거처럼 연평균 배당 성장률 10%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10% 성장률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지금처럼 시장 환경이 바뀔 때마다 판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한 종목에 인생 걸지 마세요. 슈드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균형 있게 세우는 겁니다. 슈드를 현금 흐름과 방어의 중심으로 두되 S&P 500 같은 시장 전체 ETF나 QQQ 같은 성장형 ETF를 함께 두는 식이죠. 필요하다면 일부 월배당형 ETF를 보조로 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스타일에 몰빵하지 않고 현금 흐름과 성장을 적절히 나눠서 설계하는 겁니다. 셋째, 슈드의 로직을 믿으세요. 슈드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배당률 숫자가 아니라 그 배당을 만들어내는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만 포함시키고 재무건전성, 수익성, 배당 지속 가능성 등을 점수로 평가하죠. 그리고 매년 점수가 떨어진 기업은 자동으로 빠지고 새롭게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편입됩니다. 이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슈드는 시장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거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감정적으로 종목을 바꾸기보단 이 로직안에 올라탄 상태로 꾸준히 점검만 해주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1억을 슈드에 투자한 뒤 추가 매수 없이 분기 배당금만 100% 재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가 배당률 3.8%, 배당 성장률 6%를 가정하고 환율은 1,4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세후 기준 분기 배당금은 약 198만 원, 월로 환산하면 66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20년이 되면 자산은 약 6억 원 수준, 세후 분기 배당금은 489만 원, 월 배당금 16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30년이 지나면 자산은 15억 원에 가까워지고 세후 연 배당금은 약 4,800만 원, 월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0년 차에는 용돈 수준, 20년 차엔 월세 수준의 현금 흐름으로 바뀌고 30년 차엔 은퇴 인컴형 자산이 완성되는 그림이죠. 보수적인 계산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 정도만 담아도 노후 현금 흐름의 뼈대를 만드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슈드만 무한정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1억까지는 슈드, 그 이후부터는 다른 역할의 ETF라는 식으로 명확한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슈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담당, QQQ나 QLD는 성장 담당, 필요하면 QD보나 GPIQ 같은 월배당 ETF로 보조적인 성장과 캐시플로우 확보. 이렇게 나누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시장 환경이 바뀌어도 포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핵심은 몰빵이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현금 흐름과 성장을 구분해두면 어떤 장세에서도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슈드의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드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최고 성과에 기대를 거는 대신 보수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